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란투리스모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처음 유튜브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하루 지나고 나서 이제 모니터링 차원에서 제가 올린 영상을 다시 보니까 이건 정말 이 창피함과 민망함을 넘어서는 굉장히 미묘하고 희한한 감정을 좀 느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이게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의 모습하고 목소리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서 약간 삼자의 느낌으로 제가 만든 영상을 다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얼마나 버벅거리고 어설픈지 좀 창피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셔가지고요, 힘을 많이 냈고, 또 응원 차원에서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남자 나이가 한 40을 넘으면요,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해온 전문 분야 이외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응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이렇게 응원해 주신 만큼 기대치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컨텐츠를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다짐을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투자해야 하는가, 그 중에서도 이제 화폐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메인 컨텐츠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지금은 다들 활용하시죠. 이 크립토 와치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워낙에 이게 이제 파워풀하면서도 사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활용 안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트는요, 익히 알려진 여러 크립토 종목들과 뭐 이제 여러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내역을 아주 쉽게 현재부터 과거까지 나타내주는 이런 사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USD 마켓 페어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현물 시장에서 가장 큰 거래량을 자랑하는 비트피넥스가 있죠. 지금 캔들의 어떤 간격도 이게 이제 분봉, 뭐 시간봉, 주봉까지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고요. 이게 지금 마우스 휠을 늘리거나 마우스 휠을 이렇게 돌려서 이 간격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과거 현재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캔들 차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이들 활용하시는 이 볼린저 밴드, 뭐 거래량, MACD, RSI 이런 보조 지표들도 조금씩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호가창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클릭하시면은 뭐 호가창의 이런 어떤 경향성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다만 현재 뭐 매도가 많다, 매수가 많다라고 해서 뭐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분석을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좀 더 전문적인 분석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tradingview.com을 들어가셔서 활용을 하시고요. 유료 회원 가입하시는데 뭐 여기 워낙 뭐 탑 트레이더들, 탑 작가들이 많은 내용들을 남겨놓기 때문에 굳이 유료로 가입 안 하시고 남들이 해놓은 것만 보셔도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BTC USD 한번 가볼까요? 제가 지금 한 손 타자를 하지만 타자 빠르죠. 예. 군대에서 이제 한 손으로 담배 피고 한 손으로 타자 치려고 이제 연습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비슷한 차트가 나오고요. 많이들 활용하시는 기술 지표들을 활용해 봤을 때 이게 현재 뭐 매수 포지션이 났냐, 매도 포지션이 났느냐, 이런 추천도 나오고요. 이 탑 트레이더들, 탑 작가들의 어떤 분석 내용도 나옵니다. 보시면 뭐 직선, 곡선뿐만이 아니라 뭐 약간 겨드랑이 냄새가 날 것 같은 막 꼬불꼬불한 이런 뭐 본인들만의 노하우를 활용을 하고 계시죠. 보시면 뭐 막 피카소 같은 그림도 막 그리시고요.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요, 왜 투자해야 하는가. 지난번에는 왜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이면서도 다소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이게 뭐 보통들 생각하는 돈 걱정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좀 편안하게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인간다움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좀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화폐 역사 다 알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그런데 그게 이제 10년, 20년, 30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기억이 날리는 만무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는 것하고 남에게 설명하는 데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초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아빠, 지금 지폐가 없던 예전에는 물건을 어떻게 사고 팔았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조개도 이용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뭐 요 정도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물겠죠. 아니 아빠,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바닷가 가면 조개가 넘쳐 흐르는데 그게 무슨 돈이야. 다 백만장자였게. 그럼 저는 대답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야, 그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 관심 많아? 그 숙제도 안 하고 빨리 해. 뭐 한 요 정도 대답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아빠의 위신도 떨어지고 가정의 평화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예전에 예전에 살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건대 예전에는 뭐 가축이나 뭐 조개, 진귀한 조개 껍질 혹은 소금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물물 교환을 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요. 그리고 시대가 좀 지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뭐 힘센 장정이라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이 소를 막 등에다 들쳐업고 연마을 가서 물물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연마을에서는 소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돼지가 필요했죠. 그럼 이게 물물 교환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귀금속을 돈으로 커런시로 쓰기 시작했죠. 이 귀금속은 좋은 점이요. 돈으로 쓰기 좋은 점이 전성과 연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전성과 연성은 별게 아니고요. 이게 잘 펴지고 잘 늘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가공성이 좋다라는 얘기죠. 가공성이 좋다 보니까 여기다가 무슨 이상한 막 음각 양각도 할 수 있고요. 뭐 왕의 초상화도 새길 수 있고 좀 폼이 나죠. 좀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다만 이것도 뭐 상당히 무게와 부피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뭐 많은 양을 들고 다니고 유통하기에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서부터는요, 근본이제에 기반한 뭐 어떤 지폐, 이것도 이제 사실 역사가 굉장히 복잡해서 뭐 이게 시작이다 끝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근본이제에 기반한 지폐가 이제 유통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금을 은행에 맡겨두고요. 이 금을 찾을 수 있는 종이, 지표, 증표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차용증이죠. 그리고 이 차용증을 남한테 양도를 하면요, 그 사람이 또 이제 은행에 가서 금을 클레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돈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종이 쪼가리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졌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가치를 가진다고 믿었던 그 무언가 교환할 수 있었던 어떤 매개체였던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데 잘 아시는 분조차도요, 브레튼 우즈가 뭐야 물어보면 뭐 한 이 정도 이상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브레튼 우즈는요, 여기가 이제 미국이죠. 2차 대전이 끝나던 시기였던 1944년에 이제 전승국의 주요 멤버였던 미국하고 영국이 둘이 만나서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야, 우리 그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지금 완전 막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무역을 하면서 다 같이 잘 살려면 어떤 시스템, 어떤 화폐 시스템, 어떤 경제 시스템을 가져야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 나라가 어떤 안을 마련하고, 당시 이제 유력했던 전 세계 44개국,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당시에 유력하지 않았고요. 아주 유력했던,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잘 아시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유력 국가로 초대가 되어서 미국의 어떤 지역으로 초대가 됩니다. 어느 지역이었느냐 하면 여기 보스턴이 소속된 매사추세츠 위에 뉴햄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뉴햄셔라는 지역은 강원도랑 좀 비슷해서요, 산과 들이 우거져 있고 사람들이 이제 뭐 스키도 타고 뭐 낚시도 하고 뭐 이런 휴양지인데, 여기 보면 화이트 마운틴 내셔널 포레스트가 있죠. 굳이 말하자면 백석 국립공원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좀 확대해 보시면요, 여기 브레튼 우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브레튼 우드. 이 지역에 가보시면 현재도 이 마운트 워싱턴 리조트가 있는데, 사성 호텔이죠. 여기다가 이제 세계 44개국의 대표를 불러다가 본인들이 영국이 마련한 안, 미국이 마련한 안을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도장을 찍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브레튼 우즈 컨퍼런스였다가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브레튼 우즈 어그리먼트가 됐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된 겁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이것은 내용은 뭐냐 하면요, 뭐 실제로는
뭐 IMF나 IBRD 등이 포함된 여러 가지 뭐 동의 사항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면요. 자, 전후에 미국이 전 세계 금 유통량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이 금을 바꿀 수 있는 달러, 미국의 화폐를 발행을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각자 달러와 고정 환율로 엮인 각자의 각국의 뭐 화폐를 발행하도록 하자. 뭐 이제 이런 합의를 하고 뭐 박수치고 끝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미국이 이제 예를 들면 베트남전 같은 거를 치르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찍어냈습니다. 많이 유통을 했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의심을 하죠. 야, 너네 가지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오히려 역으로 강수를 두죠.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야, 이제 우리 US 달러는 금이랑 바꿀 수 없으니까 너희 계속 쓰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로는 그동안은 어떤 금과 바꿀 수 있는 증표에 불과했던 이 지폐가요,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왜 가치를 가지죠? 국가가 보증하는 거죠. 트러스트, 국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트러스트, 이게 중요한 컨셉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좀 보면요, 이 1달러든 100달러든 사이즈도 비슷하고 뭐 이제 색깔만 좀 다를 뿐이지 잉크의 사용량도 비슷해 보이고요. 이게 어떤 제조 원가의 개념으로 보면 사실 크게 차이도 안 나 보입니다. 뭐 1달러랑 100달러랑 어떻게 100배나 가치의 차이가 날 수 있죠.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초상화가 다릅니다. 초상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초상화 화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문율이라고 하면요, 이제 좀 이마의 넓이가 넓은 사람이 이게 그려져 있으면 좀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진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것을요, 영미권에서는 fiat currency, FIAT currency라고 부르는데, fiat은 뜻이 뭐냐면 어떤 권위에 기반한 체계, 질서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어떤 뜻이냐면요, 누군가 묻습니다. 아니, 왜 이런 종이 쪼가리가 100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라고 누가 물으면 국가에서 얘기하는 거죠. 너 지금 국가에 까부는 거야? 국가에 대드는 거야? 그 말이 많아. 뭐 이제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로서 이제 보증을 하는 거죠. 부산 사투리 중에 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저도 정확한 의미를 알지는 못하고요. 이거를 좀 활용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아니, 왜 그 종이 쪼가리가 100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누가 물어보면 그거 참 말이 많네. 좀. 뭐 이제 이렇게 용법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이 뱅킹 크라이시스, 은행업의 위기, 금융업의 위기 이후에 프로젝트 나카모토 사토시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룹일 수도 있고요. 그룹일 가능성이 크죠. 다만 이제 이 컨셉 자체는 뭐 완전히 신박한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십수년, 수십 년 동안 연구된 뭐 많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 이제 세상에 데뷔를 한 것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아주 뭐 신비로운 기술을 도입했고요. 신비로운 컨셉을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도 많이 사용되던 피어투피어 일렉트릭 트랜잭션 뭐 기술을 사용했고, 크립토그래피 사용했고, 그래서 초기부터 이제 비트코인에 열광하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그 국가보증 화폐라는 게 이거 스캠이잖아. 스캠. 그래서 이제 미래는 국가보증 화폐가 아닌 어떤 탈중앙화된 이런 디지털 캐시들이 미래가 될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굉장히 험난한 과정입니다. 특히 USD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험난하죠. 이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시죠? 이분이 이제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인데,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구국의 영웅입니다. 이제 이라크를 전 세계적인 국가로 세계적인 국가로 발전시킨 이라크의 구국의 영웅인데, 너무 자신감이 과한 나머지 USD에 도전을 하죠. 야, 우리는 이제 이 원유 석유를 USD로 결제하지 않겠어. 그랬더니 뭐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죠. 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야, 사담 후세인 너 생화무기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공격. 이제 군대를 가지고 가서 이제 이라크를 초토화시키고 뭐 이제 사담 후세인을 죽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생화학 무기가 없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뭐 그 이전에 뭐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많은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왜 실제로 이라크를 침공했는지에 대한 뭐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그냥 뭐 농담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이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잠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